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관사에 해수부 직원이 입주했고 8일부터는 세종청사에서 부산청사로 12일간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은 연간 2,500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산교통공사 부채도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째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부상권은 강세를 보인 반면 서부상권과 원도심은 하락세를 유지해 가격 편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부산시가 마련한 관사에 첫 입주 가족이 들어왔고 8일부터는 해수부의 공식 이전이 시작됐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우선 부산시가 준비한 해수부 관사에 첫 입주 가족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에 마련된 관사에 해수부 직원 두 가족이 지난 5일 입주했습니다. 한 가족은 임신부와 어린 자녀와 함께 이사했고 다른 가족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현장을 찾아 부산 정착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 대부분이 이제 부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345억 원을 들여 신축 아파트 83가구, 오피스텔 17호 등 총 100호 규모의 관사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수부 직원들의 실제 부산 이전은 언제부터 본격 진행되나요? 네, 해수부의 공식 이전은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국 단위로 12일간 순차적으로 이동이 진행되는데요. 첫날 해운 물류국을 시작으로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이 차례로 부산으로 옮겨집니다. 총 850여 명의 직원이 동구 IM빌딩 임시청사에서 근무하게 되고 개청식은 23일 전후가 유력합니다. 세종의 일부 부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올해 안에 사실상 해수부 부산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네, 해수부 이전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죠. 해운 대기업 두 곳이 부산 이전을 선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7위 SK해운, 10위 H라인해운이 지난 5일 부산에서 나란히 본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두 회사는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옥 마련과 인력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해양 수도 정책과 해수부 부산 이전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첫 가시적 성과입니다. H라인해운과 SK해운의 본사 이전은 해양 수도권 조성의 활용 정점이 될 것입니다. 두 기업의 과감한 이전 결정은 더 많은 기업이 부산으로 오도록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부산과 동남권이 명실을 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권과 글로벌 해운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해운업 특성상 항만과 물류, 행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 이전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런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도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요. 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도 빠르게 추진해 해양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해양 행정과 금융, 해사 사법 기능의 집적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인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와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확대, 해사법원 활성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이 해양정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이 매년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 손실액 중 무임승차로 발생한 비용이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하고 공사 부채도 4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정책임에도 무임승차 비용은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인 부산의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정부의 제도 보완과 함께 부산시가 국비 지원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6주째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12월 1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올랐습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월 2주에 반등한 이후 0.02에서 0.05%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영구 0.17%, 해운대구 0.16%, 동래구 0.13% 등 동부 상권이 강세를 보인 반면 서부 상권과 원도심은 하락세를 유지해 가격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전셋값도 0.1%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55분 장안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식당 내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외국 여성 고용 풍속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업소 1곳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서 근무하던 불법 취업 외국인 8명을 함께 단속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은 적발 업소와 외국인을 조사해 불법 고용업소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장산 1, 2터널에 차량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야간 시간대 교통을 부분 통제합니다. 차량 진입 차단 설비 설치는 재난사고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신속히 차단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터널 상하행선 각 3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교대로 통제합니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제하지 않는 2개 차로는 정상 운행하고 12월 9일과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추가 통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물음표 공원에 크리스마스 조형물과 야간 경관을 조성해 겨울철 방문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군은 실랑리 일원의 물음표 공원 중심부에 대형 트리와 경관 조명과 함께 산타 루돌프 등 조형물과 포토전을 함께 배치해 가족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장군은 겨울철 야간 관광 수요 확대와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편의시설과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9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금고미술관에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고시설을 활용한 투어 전시 금고 커넥티드를 개최합니다. 역사관은 1호부터 4호까지 금고별 특성을 살린 전시를 마련해 청년 작가 2인전, 금괴와 동전 보관 공간을 활용한 현대 미술 작품, 폐기물 업사이클링 아트 등을 공개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이 지난 주말 거창에서 마련됐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 곳곳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생필품이 담긴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창을 찾아 장애인 가정에 온정을 전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걀과 김, 시리얼 등 먹거리들이 박스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된 마음 나눔 꾸러미입니다. 상자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들로 구성됐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물품이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이웃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LG 헬로비전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해서 취약계층들께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준비된 마음 나눔 꾸러미는 거창군 내 장애인 가정 1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거창군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LG 비전에서 정말 이 거창군의 군단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마음 나누는 행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서 더 따뜻하게 잘 지내도록 우리 거창군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직접 꾸러미를 전달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나눔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복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팍팍해지고 어렵습니다. 전부 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서로를 돕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도웁시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작은 꾸러미의 온기가 지역사회 전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양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온 골목 온기 페스티벌이 지난 6일 평산 먹자골목 1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업체 홍보, 판매 부스를 비롯해 사진 부스와 오락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행사 중 하나로 열린 콘서트에서는 박서진과 신승태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양산시는 서부 양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양산 라피에스타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이날 콘서트에는 룰라와 홍경민, 채연, 양지원 등 인기 가수들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온 골목 온기 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양산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18% 적립금 혜택이 제공되며 월 최대 사용 한도인 7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2만 6천 원까지 적립됩니다. 이 골목 상권부터 좀 살려보자. 그래서 특히 또 지금은 연말 연시 이 분위기가 또 침체되면은 더 어려우니까 이 연말 연시에라도 좀 분위기를 좀 업을 시켜서 우리 소상공인들 이 골목 상권에 이렇게 좀 소비 촉진을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부산 우암부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41, 42호가 취항했습니다. 4,500톤급으로 건조된 이번 지도선은 LNG 친환경 엔진과 첨단 항해, 통신 장비, 헬기 운용이 가능한 착륙장을 갖추어 원양에서도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무궁화 41, 42호는 배타적 경제 수역 관리와 불법 조업 단속, 어업 질서 확립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원거리 해역에서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같은 급의 무궁화 43호가 추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8일 시청 들락날락에서 15분 도시 정책을 강화하는 스텝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접근성과 연대성, 생태성을 핵심 방향으로 안전한 보행길과 자전거길 조성, 찾아가는 15분 도시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활권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도심 곳곳에 공원과 정원을 늘리는 녹색 쉼표 사업과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마련하고 폐교, 빈집 등 유휴시설을 시민 네트워크 공간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